일부는 이분이 자리해 주셨습니다. 썰이 난무하는 부동산 시장에서 부동산 끝판왕께 정확한 팩트를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계 유반장 UNX 하우징 유재성 대표 모셨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무료 상담 전화 계속 열려 있습니다. 저희 쪽으로 접수해 주십시오. 부동산과 관련된 고민이나 궁금증 접수 받겠습니다. 02-2077-6357번 열어두고 여러분 참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대표님께 시장 이야기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요. 대표님, 오늘은 제가 조금 단도직입적으로 여쭤보겠습니다. 하반기에 내 집값 과연 오를까요? 집집마다 다르다. 이렇게. 네, 아까 뭐 일장일단 말씀도 하셨는데 지금 전부 다 보면 과연 이것이 뭐 좋게 작용하는 데들도 있고 어떤 데들은 좀 어려워지는 데들, 그러니까 어려워지는 반면에 또 그 혜택을 거꾸로 이제 보는 곳도 있고 이러기 때문에 정말 집집마다 다르다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겠는데요. 자, 어쨌든 간에 지금 뭐 우리가 하반기 시장이라고 하면 지금 7, 8월도 있겠지만 사실 추석 이후 시장을 보고 이제 우리가 많이 얘기를 하잖아요. 이제 그런 측면에서 지금 분양가 상한제라는 것이 또 아주 커다란 이제 변수로 지금 작용을 하고 있고요. 자, 뭐 또 어쨌든 간에 지금 어제 GTX B 노선 같은 경우에 또 이제 에타를 통과하는 또 호재들도 쏟아지고 있어서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어떻게 작용을 할지 우리가 또 잘 살펴보는 게 이제 좋을 텐데. 자, 어쨌든 간에 정부가 이제 마지막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자, 마지막 카드라는 거는 이제 정말 규제의 뭐 이제 정말 끝판왕 이런 것들이 더 이상 이제 나올 수 없기 때문에 사실상 불확실성을 좀 해소한다라는 그런 의미도 조금 담겨 있다는 것 좀 아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어쨌든 간에 이 마지막 카드 민간 택지까지 분양가 상한제를 실시하겠다는 이거에 대해서 하반기 부동산 시장이 이제 어떻게 흘러갈지 이런 부분들을 한번 제가 체크를 해드릴 텐데요. 자, 일단 뭐 지금 뭐 후폭풍 뭐 어쨌든 영향들이 뭐 좀 있죠. 자, 그런데 전체적인 시장, 그러니까 서울 전체 시장 같은 경우에는 9주 연속 어쨌든 간에 지금 올라가고 있는 이런 모습들 지금 계속 보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분양가 상한제가 예고가 됐었고 또 이제 8월 12일 날 분양가 상한제 발표가 났었고 지금 앞으로 이제 9월 달에 입법 예고 기간을 이제 거쳐서 뭐 한 10월부터 이제 시행이 되겠죠. 자, 이렇게 된다고 하더라도 계속 지금 전체 시장의 오름세는 아직 꺾이지 않았다라는 부분 말씀드리겠고 더더구나 지금 전세 시장 같은 경우에도 지금 7주 연속 지금 계속 상승세. 그러니까 전세 시장, 매매 시장 모두 다 전체 상승하는 것은 지금 뭐 주제 사실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그렇지만 지금 이미 이제 재건축을 지금 앞두고 있는 이런 쪽은 뭐 이제 상승세가 또 한풀 꺾일 수밖에 없겠죠. 뭐 특히나 지금 잠실주공 5단지 같은 경우에는 뭐 다음 정권까지 우리가 이제 미루겠다 뭐 이런 지금 얘기도 지금 나오고 있고 뭐 1:1 재건축 얘기도 나오고 있고 재건축 단지들마다 지금 이런저런 뭐 자구책들을 쓰고는 있지만 어쨌든 간에 그것이 지금 당장 결론이 안 났기 때문에 일부는 지금 조정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여지겠습니다. 자, 그렇지만 당연히 지금 새 아파트들 같은 경우 사실 2007년 상황을 보더라도 이때도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가 됐을 때 거의 공급량이 절반으로 줄었거든요. 여기에다가 지금 한 2021년쯤 된다라면 지금 올해 지금 약 한 43,000세대 정도가 서울 시내에 공급이 됐었는데 요때 되면은 지금 거의 한 19,000세대 정도, 그러니까 43,000세대가 19,000세대까지 그냥 정말 뚝 떨어지는 거죠. 어쨌든 인허가 물량도 지금 계속 줄고 있다 보니까 정말 새 아파트들에 대한 희소성, 기존 아파트들에 대한 희소성들은 이제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어서 지금 10년 안쪽의 새 아파트들은 당연히 상승세를 좀 이어갈 수밖에 없겠다. 여러분들 좀 체크해드리고요. 자, 일단 재건축 단지부터 조금 살펴보면은요. 자, 어쨌든 뭐 규제하고 지금 뭐 기싸움에 이제 들어갔다라고 봐야 되겠죠. 자, 지금 뭐 제가 뭐 이렇게 여러분들 세미나 또 오시면 이제 개인적인 이제 상담들도 이렇게 좀 해드리고 하는데 지금 뭐 조합 이렇게 가지고 계신 분들 제일 좀 억울해한다라고 할까요? 좀 힘들어하시는 것들이 이런 거예요. 아니, 조합원 분양가보다 일반 분양가가 이렇게 가면 더 싸지 않겠냐. 나는 지금까지 계속 조합원으로 있었는데 일반 분양가가 나보다 더 싼 거, 이런 부분들은 좀 정서적으로 좀 받아들이기 어렵다. 이런 쪽에 조금 많이 좀 뭐 불평이나 뭐 아니면 볼멘소리를 좀 내시는 것 같다. 이렇게 보여지겠는데요. 저 구체적인 단지들을 보면 지금 상하이차 같은 경우에는
뭐 지금 후분양 쪽으로 원래 방향을 잡았었거든요. 자, 근데 이번에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같은 경우에는 입주자 모집을 신청하는 모든 단지, 그러니까 뭐 선분양이든 후분양이든 가리지 않고 또 관리 처분 인가를 들어갔던 안 들어갔던 이 모든 것들을 가리지 않고 모두 다 적용이 되기 때문에 지금 모든 단지들이 지금 실익 재계산에 지금 들어갔습니다. 자, 그래서 상하이차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차라리 선분양, 조기 분양 쪽으로 가는 게 낫지 않겠냐. 오히려 HUG, 그러니까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분양가 그냥 그 규제를 받는 것이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보다 낫지 않겠냐. 뭐 이런 지금 얘기들도 나오고 있고, 뭐 또 지금 일대일 재건축 얘기가 나오는 것들은 지금 음마아파트 쪽에서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자, 그중에서 좀 사례로 주목을 받고 있는 게 바로 레미안 첼리투스라는, 이게 지금 2011년에 그 용산에 있는 그 이촌동에 있는 그 렉스라는 아파트였죠. 자, 이것이 이 당시에 약 한 12억 정도, 그러니까 지금 분양받은 거에서 전용 한 124제곱미터 되는 거를 기준했을 때 말씀드리는 건데요. 자, 그런데 여기가 460세대였는데 일반 분양분을 전혀 만들지 않고 460세대 그대로 재건축을 했죠. 1대1 재건축이라는 게 이런 건데요. 자, 그런데 12억에다가 이때 그 한 세대들마다 이제 그 뭐 이제 분담금을 집을 짓기 위해서 그때 약 한 5억 조금 넘게 분담을 했었는데, 자, 그러면 124제곱미터 보통 기준했을 때 약 한 17억 정도가 들어갔죠. 자, 근데 이것이 2015년에 입주를 했는데 지금 2019년 현재 가격을 본다라면 거의 한 30억 정도 지금 뭐 진행이 되고 있으니까 거의 그렇죠. 한 13억 정도가 지금 올라간 이런 상태가 되고, 지금 가장 로얄층 같은 경우에는 34억 6,800까지 거래가 됐었으니까 뭐 어쨌든 간에 지금 1대1 재건축 쪽도 많은 지금 단지들이 좀 고려를 하고 있는 걸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어쨌든 뭐 이제 단지들마다 지금 상황이 다 다릅니다. 뭐 이미 이주나 철거가 지금 시작된 뭐 가장 지금 힘든 곳들이 아마 둔촌주공이라든지 아니면 지금 그 레미안 원밸리를 지금 하는 이제 그 신반포 3차고 경남 지금 이런 곳들은 이미 철거가 시작됐기 때문에 다시 거꾸로 그것을 돌려서 뭐 관리처분 인가 전으로 하는 것도 좀 어렵다 보니까 단지들마다 다 상황이 다를 수밖에 없겠다. 이런 부분들 좀 체크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상한제 덕을 보고 있는 곳들 있죠. 맞습니다. 새 아파트들인데요. 자, 일단 레미안 뭐 대치 하이스턴, 지금 대치동 쪽에 있는 새 아파트인데요. 지금 전용 110제곱미터가 지금 이게 한 6월 달하고 7월 달하고 제가 이제 그 실거래를 좀 찾아봤더니 3건 정도가 거래가 됐었는데 모두 한 21억 정도의 거래가 됐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가 거의 가시화되고 10일 날 발표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22억 5천까지 거래가 되는, 거의 한 달 사이에 1억 5천만 원이 지금 올라가는 이런 모습들이 지금 시장에서 지금 나타나고 있고요. 자, 반포 쪽에 레미안 퍼스티지, 그렇죠. 가장 또 대장 아파트가 되겠죠. 새 아파트 중에 전용 84제곱미터가 27억 5천까지 거래가 됐습니다. 여기도 지금 한 25억, 26억 거래가 됐던 거잖아요. 거의 한 1억 5천 정도, 여기도 그렇죠. 아크로 리버뷰 신반포 같은 경우에도 한강변에 있는 또 새 아파트잖아요. 전용 84제곱미터가 28억 1천만 원에 거래가 됐는데 여기도 26억에서 27억 정도 형성된다. 그러니까 지금 새 아파트들 같은 경우에 거의 뭐 한 1, 2억 정도가 지금 요 한 달 사이에 실제로 지금 시장에 반영되고 있는 이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 상태로 간다라면 하반기 부동산 시장 조금 시나리오를 짜보면은요. 자, 분양가 상한제 지금 10월부터 시행이 되면 당연히 공급량 줄 수밖에 없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가격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공급이 줄다 보니까. 자, 뭐 지금 많은 분들이 지금 청약 쪽에 엄청난 관심을 보이고 있어서 청약 쏠림 현상 계속 나타날 거고요. 자, 이러다 보면 전세 쪽에 계속 머물면서 또 전세난까지 가중이 되는. 자, 근데 여기서 지금 시나리오 중에 하나가 최대 피해자가 무주택 30대다 이런 얘기들 나오죠. 자, 로또 하지만 지금 무주택 30대들은 청약 가점 아무리 해봐야 그렇죠. 지금 강남 쪽은 거의 70점까지 얘기하는데 아무리 모아봐야 3, 40점 조금 어렵거든요. 가려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좀 홀대를 느끼는 좀 이런 얘기도 지금 나오고 있고, 자, 최대 수혜자는 아무래도 현금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 뭐 강남 쪽 들어오려면 거의 현금이 한 10억 정도는 있어야 되거든요. 자, 이런 측면에서 이렇게 좀 갈리고 있고, 자, 서울 집값이 단기적으로는 조정을 조금 받을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렇지만 다시 올라갈 것은 정말 명확 관화하다. 어쨌든 간에 우리가 파리 대책이나
9.13 대책 지나면서도 다 뭐 어쨌든 학습 효과들이 있기 때문에 규제가 어느 정도 약간의 조정을 줄 수 있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오를 수밖에 없겠다. 이런 것들이 지금 일반적인 전망이 되겠습니다. 자, 투자 전략 뭐 짧게 좀 말씀을 드리면 일반 그냥 투자자들 같은 경우에 지금 규제가 너무 강한 뭐 재건축이나 이렇게 들어간다는 건 조금 어렵거든요. 지금 최근에 금리가 낮아지고 있기 때문에 수익형 부동산 쪽에 그러니까 지금 뭐 많은 분들이 수익형 쪽에 정말 관심이 많으신 게 뭐 금리가 낮다 보니까 뭐 투자할 곳은 없고 이 뭉칫돈이 갈 데가 없거든요. 이런 측면에서 수익형 쪽 관심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실수요자들 같은 경우에 소형 신축 쪽 외곽 쪽에 좀 대형을 가는 것보다는 더 중심권 안쪽에 오히려 소형으로 가는 게 맞겠다. 더더구나 청약시장 여전히 유효한 투자 전략이 되겠습니다. 자, 투자자하고 실수요자들 같은 경우에 자 대출 그렇죠. 지금 대출 금리가 계속 낮아지고 있어서 평균 지금 437만 원 정도 지금 이자 부담이 되는 게 지금 현재 이미 337만 원으로 100만 원이 지금 확 내려갔어요. 자, 그러니까 대출 전략 잘 짜셔가지고 어느 정도 대출을 활용해 보는 거 제가 추천을 드리고 싶고요. 자, 절세 전략까지 1가구 1주택이라든지 아니면 뭐 소형 쪽에는 주택임대사업 활용하시는 것까지 해서 대출과 절세 전략까지 짜신다면 정말 훌륭한 투자가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유반장만의 시각 들어봤습니다. 유반장은 일단 하반기에는 아파트보다는 수익형 부동산에 집중을 해보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렇다면 그 정보 저희가 소개해드려야겠죠. 화면으로 먼저 가보시죠. 서울시 성동구 하왕십리동 도시형 생활주택 소개해드립니다. 위치는 4개 노선이 지나가는 왕십리역에서 도보 4분, 2020년 5월 준공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층수는 10층 건물 내 7층, 방 1개, 거실, 주방, 욕실 구조로 지어집니다. 매매 금액은 1억 7,820만 원, 전세 시엔 보증금 1억 7천만 원에 실제 투자 금액은 약 820만 원, 월세 시엔 보증금 1,000만 원, 월 65만 원, 대출 예상 금액 1억 2,470만 원 활용할 때 실투자금 4,350만 원 전망되고 있습니다. 왕십리로 이동을 했는데요. 와, 기본 정보만 봤는데 4개의 노선이 지나가고요. 가격이 정말 메리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가격 정보 가장 마지막에 공개되니까 끝까지 채널 고정해 주시고요. 일단 대표님, 이곳에 왜 주목하고 계신가요? 자, 일단 뭐 최근에 금리 때문에 그렇죠. 뭐 관심 많이 갖는 게 뭐 1.5% 지금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최근에 뭐 태국이라든지 인도라든지 뭐 그 뉴질랜드까지 해서 신흥 강국들까지 다 지금 기준금리를 인하를 하고 있고 이러다 보니까 지금 추가금리 인하가 지금 뭐 거의 뭐 10월쯤에도 지금 얘기가 될 정도로 지금 계속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계속 금리 인하에 대해서 당연히 메리트를 갖고 있는 것들은 뭐 수익형 부동산밖에 없겠는데 또 많은 분들이 이렇게 소형으로 해서 좀 초역세권 쪽에 좀 개발 호재가 쏟아지는 데 없느냐 좀 찾아달라 이제 그래서 좀 제가 찾아드렸는데요. 자, 아무래도 뭐 3대도심 7대 광역 중심 우리가 당연히 보면서 투자를 해야 되겠습니다. 뭐 지금 왕십리 같은 경우에는 그렇죠. 지금 뭐 용산이라든지 뭐 잠실이라든지 뭐 상암 뭐 이런 모든 것들을 다 하는 7대 광역 중심 중에 하나라는 거죠. 자, 그런 측면에서 왕십리 이 미래 가치 보고 투자하는 거고요. 아까 뭐 우리 앵커님도 얘기했지만 지금 왕십리는 2호선, 5호선, 분당선, 경의 중앙선 현재도 쿼드러플 네 4개인데 여기에다가 지금 동북선 견정철 최근에 지금 뉴스에서 많이 오르내리고 있는 지금 가장 빨리 된다라는 게 동북선 전철이에요. 이것이 바로 또 왕십리에서 출발을 해서 이제 고려대로에서 지금 상계까지 쭉 가는 바로 그 뭐 중계 쪽도 지금 뭐 이슈들이 되고 다 이런 것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무려 5개 노선이 지나는 퀸드풀 역세권 뭐 서울 시내에서 정말 유일무이한 뭐 그런 지역으로 이제 거듭나는 곳이 바로 왕십리가 되겠습니다. 수익형 부동산은 역세권을 떠나서 얘기할 수 없는데 그렇죠. 그 안에서도 지하철이 하나만 있어도 대단한데 정말 뭐 5개가 있다라는 건 정말 대단한 일이죠. 지도를 좀 보면서 말씀을 드리면요. 자, 왕십리가 지금 바로 여기에 있죠. 한강이 이렇게 가깝습니다. 자, 그런데 이쪽 동대문 쪽으로 지금 이쪽이 바로 또 종로 쪽이 되겠죠. 종로에 70만 명, 지금 또 뭐 그렇죠. 동대문 쪽에 15만 명, 지금 어마어마한 이것이 바로 지금 2호선, 5호선 타고 바로 연결이 되죠. 자, 지금 성수 쪽에 제가 늘 일자리가 늘어나는 곳 하라고 하잖아요. 자, 성수 쪽 한정거장만 가면 여기 지금 어마어마한 지식산업센터들이 들어오고 있는데 1,000개 기업이었던 게 지금 3,800개까지 1년 사이에 거의 한 4배가 늘어나는 바로 성수동. 장안평 쪽 같은 경우에도 지금 중고차 애프터마켓에서 어마어마한 대규모 개발이 또 일어나고 있는 곳이 바로 장안평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다가 지금 청량리 그렇죠. GTX 이번에 B노선 뭐
당연히 지금 청량리가 가장 집중을 받는 곳이죠. GTX B노선 안에서도. 자, 그렇다면 GTX B노선하고 C노선이 지금 겹쳐지는 데다가 앞으로 동북선 전철에다가 여기에다가 지금 청량리에도 지금 뭐 63빌딩만 한 게 12개가 지금 들어오는 대규모 개발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다가 지금 왕십리는 지금 압구정까지 그렇죠. 바로잖아요. 지금 분당선 타고. 자,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왕십리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자, 시내 쪽 종로는 종로대로, 강남 쪽은 강남 쪽대로, 지금 청량리 쪽은 청량리 쪽대로, 성수 쪽 성수 쪽대로 지금 모든 사방들이 개발 호재라든지 일자리들이 어마어마하게 늘어나는 가장 핵심 중에 핵심이 왕십리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대표님의 말씀을 조금 저희가 압축을 시켜보면 5개 노선 지나가서 입지 너무 우수한데 여기다가 주변에 유명한 뭐 업무 지구들 포진을 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대표님, 투자자뿐만 아니라 실제 거주하고 싶으신 분들도 너무 많으실 것 같은데 그렇다면 내부와 외부가 조금 우수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뭐 실거주를 아주 좋은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내가 투자를 해도 그분들이 거주하는 분들이 정말 이게 좋으냐 안 좋으냐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뭐 그런 것 때문에 정말 내가 실거주 입장에서 보면 가장 좋은데요. 이렇게 정말 너무나 예쁘게 올라가고 있는 보통 도시형 생활주택들이 한 20세대, 30세대면 사실은 뭐 굉장히 큰 거예요. 근데 여기는 무려 지금 이것이 뭐 10층 건물에 63세대나 되는 어마어마한 그 안에 또 뭐 밑에 상가까지 있는 뭐 정말 주상복합으로 올라가고 있는 왕십리 안에서도 랜드마크가 될 수 있는 바로 이제 그런 시설이 되겠는데요. 자, 안쪽으로 조금 이렇게 들어가 보면 정말 이쪽 뭐 왕십리도 그렇고 청량리도 그렇고 종로도 그렇고 지금까지 새 건물이 공급된 게 별로 없습니다. 정말 이쪽 분들도 나 새 집에 살고 싶다 이런 분들 너무나 많거든요. 안에 들어가면 너무 예쁘잖아요. 뭐 젊은 분들이 1인 직장인들이 너무나 좋아하는 또 안쪽에 들어가면 뭐 에어컨, 세탁기, 냉장고까지 뭐 정말 풀 옵션 정말 가방 하나만 들고 들어가면 살 수 있는 정말 그런 예쁜 도시형 생활주택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건물 이야기까지 들어봤고요. 정말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제가 가장 먼저 말씀을 드릴 때 가격이 너무 메리트가 있다. 마지막에 공개해드리겠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대표님 이제 공개해드릴 시간인 것 같아요. 자, 지금 서울 시내 안에서 정말 원룸 뭐 신축이라고 하면 지하철역이 하나 있는 곳들도 보면 거의 2억이 지금 넘어가고 있습니다. 자, 근데 여기는 무려 지하철역이 현재도 4개고 앞으로 생기면 5개가 생기는 데다가 GTX B노선, C노선까지 이용할 수 있는 바로 그쪽인데 1억 7,820만 원인데 여기는 당연히 부가세도 없습니다. 보통 부가세 10% 붙잖아요. 도시형 생활주택이다 보니까. 그래서 보증금 1억 7천만 원까지 높게 전세 형성되어 있다 보니까 정말 820만 원이면 정말 소액을 가지고 투자할 수 있겠고 월세인 경우에도 보증금 1,000만 원에 월 65만 원까지 누릴 수 있는 훌륭한 수익형 부동산이다. 이렇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성동구 하왕십리동에 위치한 도시형 생활주택이었습니다. 기본 정보 화면으로 한 번 더 짚어보시죠. 방송이 끝나고 유재성 대표가 도대체 서울부동산 어디에 어떻게 투자해야 하는지 방법 알려주신다고 합니다. 무르쌤이라 저와 함께 화면으로 가보시죠. 확실한 서울 초역세권 투자처가 지목됩니다. 매주 수요일 오후 1시 강남구청역 1번 출구 유원빌딩에서 참여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서울 중심권 공략 소액 투자 비법도 전수가 되는데요. 매주 토요일 오후 1시 역시 장소는 강남구청역 유원빌딩에서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공통 문의 전화는 02-2077-6357번입니다. 무료 세미나 기회도 꼭 활용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1부는 너무 아쉽지만 여기서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유재성 대표와 말씀 나눠봤습니다. 대표님 오늘도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